강희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주요 정당 최초의 여자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것으로 AP통신이 예상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입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언론의 속단이라면서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예비선거를 끝까지 치를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습니다. 문제는 유권자입니다. 이미 후보가 확정됐다고 가정되는 상황에서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는 결국 유권자의 투표율이 정하게 됩니다. AP통신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치러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투표는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당표로 등록하고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반드시 민주당 투표용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 오늘 선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의 많은 한인 후보도 출마합니다. 9시 15분경 자세히 전합니다. 미국 의류의 상징적인 브랜드인 랄프 로렌이 몸집 줄이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으로 나뉘는 미국인의 소비 패턴을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30년 안에 인간이 하던 일의 반을 로봇가 대신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시간은 남지만 고민은 늘어나는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어제 오후에 무척 대의원 숫자 계산에서 신중한 언론인 AP통신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AP통신이 여러 차례 지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슈퍼대의원들을 인터뷰를 하고 또 인터뷰를 하고 또 인터뷰를 한 결과 지난 며칠 사이에 20명의 슈퍼대의원들이 또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추가로 플러스가 돼서 결국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 이제 예비선거 후보가 아니라 대선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이 확정적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나오느냐가 조금 더 이제 한 발 다가선 것이고, 일단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받아들이고 후보임을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의 주요 정당 가운데서는 최초의 여자 대선 후보가 나오게 된 그런 셈입니다. 매일 남자 와이시 아니고요. 남자 백인이 아닌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8년 전에 기록을 깼습니다만, 그래서 AP통신이 지금 이 방송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고 계시는 투표장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거 화난다, 또 화나는 일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AP통신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지금까지 저쪽 아이오와에서 뉴햄프셔, 네바다를 거쳐서 캘리포니아주까지 오는 동안 선거를 통해서 대의원 숫자를 1,812표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슈퍼 대의원을 AP통신이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571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직 넘버 2,383표를 넘어선 것이고, 그에 비해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투표로서 1,569표, 그리고 1,521표, 그리고 이제 슈퍼대의원 48표,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한 800표나 뒤지는 겁니다. 그러면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슈퍼대의원들이 지금 서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까지 마음을 바꿀 수 있잖아요 라고 반문을 하실 텐데, 이게 또 버니 샌더스가 지금 또 품고 있는 꿈이기도 하고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슈퍼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야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했지만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하원의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내가 어떻게 얘기한 것을 뻔히 아는데 쉽게 마음을 바꾸고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대의원들의 마음도 지금 AP통신이 볼 때는 이대로 가
가는 것 같다라는 것. 다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되는 것에 뭐 놀라신 분들은 크게 없겠지만 이게 어제 됐다 하는 것에서 놀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뉴욕타임즈에서 대선을 쭉 팔로우하는 그 네이트 코언 씨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마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측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으로 그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슈퍼대의원들 선출된 그 민주당의 어떤 사람들 뭐 지미 카터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로 의해서 확정되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제 선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투표로 선출될 때는 버니 샌더스 측이 그동안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투표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됐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결국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어쨌든 뭐 눈 가리고 아웅식이기는 합니다만은 슈퍼대의원의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실히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봐야지 될 것이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그 2008년도에 슈퍼대의원의 숫자를 계산을 해서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제 힐러리 클린턴과 마찬가지 그런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은 전당대회까지 가지 않았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도 언론에서 그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곧장 그에게 축하한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에 6월 3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2008년도에는 나흘 뒤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이렇게 당의 화합을 위해서 뭐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은 다르죠. 힐러리 클린턴은 그 당시에 나이도 이미 8년 전이었으니까 지금보다 어렸고 젊었고 또 이제 오바마 다음에 기회를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뭐 두 사람이 모종의 합의를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랬던 것이고 그러나 버니 샌더스는 이미 나이가 74살이나 돼서 다음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이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안 보고 오늘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버니 샌더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점이기도 하고 버니 샌더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만약에 이긴다 하면은 이기고 숫자를 많이 가져서 지금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200표 미만으로 대의원 숫자를 줄이고 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슈퍼대의원들이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버니 샌더스에 비해서 투표를 해서 300만 표 이상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300만 표 이상 많이 가져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버리고 버니 샌더스를 택할 그럴 이유는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없어 보이는 게 오늘 현재의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AP통신이 이미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언론들도 다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됐대는데 내가 왜 나가 아니면 버니 샌더스 측에서는 이거 뭐야 이것도 굉장히 화나는데 하면서 더 나갈 수도 있고 에이 이미 안 된다는데 뭐 투표해서 뭐해 그런 생각들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투표는 꼭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산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베네핏도 계산될 수도 있고 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나의 목소리고요. 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투표는 뭐 특별히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으신 분이라면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뉴저지도 뭐 142표나 걸려 있고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뉴멕시코, 몬타나에서 이제 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인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워싱턴 DC에서 투표가 있으면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버니 샌더스는
양복을 입어도 이 사람은 $99짜리 양복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서민의 마음을 알고 본인이 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생활. 그래서 일요일날 LA 타임즈가 보도한 것 보니까 버니 샌더스에게 투표한 사람, 돈을 기부한 사람들은 수십 번 한 사람도 있대요. $5씩 수십 번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몇십 달러 해서 수십 번 하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맥시멈 그런 액수까지 다 차서 그만뒀다. 그게 버니 샌더스가 말하는 것 들어보면 꼭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주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끝까지 가서 투표장에서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오늘 아침에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했는데, 같은 여자이고요. 이게 굉장히 저는 주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여자인데도 캘리포니아주의 다이언 파인스타인이나 아니면 바브라 박서 연방 상원 의원들이 일찌감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까지 왔습니다. AP가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했는데, 2008년도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무에게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다고 또 뭐 버락 오바마를 지지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는데, 지지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오늘은 낸시 펠로시조차도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 것을 보니까 이게 이제 확실히 슈퍼대 의원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오늘 얼만큼 표를 받을지 모르겠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이길 가능성도 있고요. 높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캘리포니아주가 무당파도 많으니까요. 무당파가 한 24% 정도 되는데 민주당이 공화당보다는 또 많고요. 그런데 무당파의 54%는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처음 투표하는 사람의 60%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하고, 이런 뭐 많은 지지율을 받고 나더라도 수학상으로 도저히 이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야지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어쨌든 민주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형태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면서 공화당 후보,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확정적이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 아니겠어요? 버니 샌더스 후보가. 해서 어떤 모양새로 힐러리 클린턴과 또 뭐 어떤 내용의 조율을 통해서 본인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진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점에 그를 지지하느냐, 정말로 전당대회까지 가서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지지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관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베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네, 잠시 뒤에는 이번 선거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 투표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챙기셔야 될 일이 있고, 특히 이제 민주당, 공화당도 아닌 무당파로 등록하신 분들은 대선 투표를 하실 때 요청하셔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한인 후보들도 지금 많이 선거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한미연합회의 스티브 강 사무차장과 함께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이쪽에 있군요. 한미연합회의 스티브 강 사무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거 날이어서 영킴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여러분들께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 메시지를 먼저 좀 전하겠습니다. 손을 왼손으로 하니까 제가 원래 마우스를 왼손으로 쓰는데 왜 왼손? 안녕하세요. 영kim주 하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주의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오늘 포스트 마크를 해서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각종 투표소에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서 많은 한인 후보들이 주상원, 주하원, 또 판사직에도 출마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 정치적 신장과 한인들의 권익 신장은 여러분이 한 표를 또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인사회와 우리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영킴 하원 의원 오늘 여러분들 지역구신 분들은 65지구 맞죠? 네, 캘리포니아주 투표를 하실 텐데 한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직자 가장 포지셔닝이 높다고 볼 수도 있죠? 라는 영킴 하원 의원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인 후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만 한번 하고 가야 되겠네요. 한민연합회의 스티브 강 사무차장이신데 한민연합회에서 워낙에 선거 관련 일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하셔서요. 영킴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가는 거죠, 오늘 일단은. 그렇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탑2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는 지금 두 후보밖에 없거든요. 민주당 한 분, 셔런 클락서바라는 분. 지난번에 그렇죠. 하원의원이었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킴, 공화당. 그렇죠. 공화당, 지금은 현직으로 하원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그래서 결과 상관없이 탑2로 이제 본선 11월 달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지역구에 이제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님도 출마하셨거든요. 거기는 이제 후보가 3명이라서 그 3분 중에서 이제 투표를 2분만 제일 많이 받으신 2분만 탑2로 이제 11월 본선으로 가고 거기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강석희 전 시장님은 민주당 후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 2분하고 이제 공화당 후보 현직 주 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민민칭이라는 여성분 대만 중국계이신 후보인데요. 그분이랑 3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직 얼바인 시장으로 계시는 이제 스티븐 초이, 최석호라는 이름은 많은 현인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분도 이제 주 하원으로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최석호 시장은 몇 지구죠? 그 지역구가 25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강석희 지금 전 얼바인 시장은 상원에 출마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29지구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강석희 얼바인 시장이 출마한 29지구에 대해서는 워낙에 지금 공화민주가 다 신경을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어떤 샘플링 같은 거는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캐피톨 위클리라는 이 언론 매체에서는요, 미리 우편 투표로 하신 분들을 아주 작게 샘플링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리인칭 같은 경우에는 50% 지금 현재 투표를 받고 있고 우편 투표에서는 안전한 거네요. 본선까지 갔는데. 근데 오히려 반면 민주당 후보 2분, 크리스 놀비라는 분이랑 강석희 후보님은 이제 2분 다 25%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완전 탑2로 안전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한인분들이 강석희 후보에게 얼마나 많은 투표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브 강 한미연합회 사무차장께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하지만 여러 가지 이념이라든가 젊은 나이 세대라든가 해서 버니 샌더스 후보의 메시지도 많이 공감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렇죠. 어제 마지막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유세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그리피스 파크 공원 안에 있는 그리크 극장에서 힐러리 클린턴 이제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들, 특히 스티비 원더, 리키 마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 여러 헐리우드 배우 또한 이제 가수들이 출연을 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지지 선언도 하고 그리고 오늘 있을 캘리포니아 예비 선거의 중요성이나 그 당시에 콘서트 했을 때는 벌써 AP 통신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이제 확정이 되었다라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도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오늘 캘리포니아가 아주 중요하다. 지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의원 투표수도 제일 많고 또한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비록 AP통신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한 표 한 표가 너무 소중하고 되게 단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디렉트하게 트럼프를 우리가 민주당에서 단합을 해서 트럼프를 이겨야 된다. 우리가 그러려면 모든 분들께 이제 투표를 당부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춥지 않았어요, 어제? 좀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처음엔 더워서 블랭킷이나 이런 거를 안 가져갔는데 나중에는 좀 추웠는데 그리고 가수분들께서 워낙 또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서 아주 따뜻한 밤을 오히려 반면으로 보내고 왔습니다. 네, 어제 How many years blowing in the wind 불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은 그랬고 버니 샌더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어제 한 50분 정도 연설을 했고요. 글쎄 어떻게 보세요? AP통신에서 이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이 확정적이다라고 이렇게 그 보도를 한 것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플러스가 될까요? 아니면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 플러스가 될까요? 저는 모든 분들에게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AP통신이 물론 이렇게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만 그런 이제 발표 선언이 나오면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그러면 내가 내 투표하는 의미가 없거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오히려 투표율이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캠페인 분들도 그런 당부를 하는데 그래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공화당 같은 경우는 벌써 트럼프가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있지만 이제 로컬 선거에서도 많은 한인 후보 또한 여러 중요한 발의안 50도 있고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스티브 강 사무처장 가슴에 보니까 I voted 투표하셨네요. 저는 투표했습니다. 네, 주민 발의안 그 50에 대해서는 LA 타임스는 초지일관 노 그렇죠. 하던데 주민 발의안 50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투표장에 가시려는 분들께요. 네, 주민 발의안 50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발의안인데요. 이게 뭐냐면 2014년도에 캘리포니아 주 의원 상원주에서 3분이 불법 행위를 이렇게 저질러서 그 당시에 좀 큰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비슷한 불법 행위를 의원이 그런 행위를 한다면 캘리포니아 국회 안에서 이제 3분의 2 투표를 통해서 이분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파워나 아니면 샐러리를 정직 그 판결이 날 때 동안 이제 정직시키는 이런 헌법을 바꾸는 수정하는 이런 발의안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찬성을 하시면 이제 국회의원들께 캘리포니아 주 국회입니다. 그분들께 이런 새로운 파워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불법 행위가 있다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이제 정직을 시킬 수는 있는데 샐러리 같은 거는 이제 정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는 이슈가 됐던 게 그분들이 정직은 됐지만 계속까지 펜션이나 이렇게 매달마다 이제 샐러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것까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왜 LA 타임스는 왜 노노노?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인이 아니라 이제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 60%가 찬성을 하는데요. 이제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미국 이 정치 시스템도 그렇지만 이런 주디셜 시스템이 이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innocent, 그렇죠. not guilty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LA 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을 보존하고 싶다라고 그분들이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더라도 판결까지 기다리는 게 이 시스템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 큰 뜻에서 볼 때는 너 유죄야. 전까지는 무죄라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처음 투표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4월 30일 날 일본에 등록을 해서 네. 저는 그러면 투표장에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야 됩니까? 네, 처음 투표하시는 분들은 이제 ID, 뭐 캘리포니아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ID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계속 투표하셨던 분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가져가셔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카운티별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룰은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아이디는 꼭, 네,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제가 무당파로 등록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셔야죠? 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이제 등록하셨을 때는 노파리 그렇죠. 네. 그래서 우편 투표를 받으신 분들은 네, 대통령 후보가 거기에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따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는데, 오늘 만약에 이제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신다면, 거기 가셔서 무소속이시면, 이제 민주당, 대통령 발렛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꼭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무소속인 그 발렛 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통령 후보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요청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우편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가져가셔서 그 자기 지역구에 있는 폴링 로케이션을 가져가셔서 오늘 투표 용지랑 바꾸셔서 오늘 투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오늘까지 스탬프를 받으셔야지 그 투표가 카운트가 됩니다. 네, 그런데 투표장에 갔는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해서 그냥 오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게 저 민주당 투표용지 주세요. 영어로 심플하게 해주세요. 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요, 그냥 뭐 Can I get the Democratic ballot? 뭐 이렇게 뭐 Democratic ballot 아니면 뭐 그쪽 분들도 뭐 힐러리 클린턴 아니면 버니 샌더스 이렇게 이름을 말씀하시면 그분들도 알아들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한인들이 밀집 지역 같은 뭐 코리아타운이나 아니면 뭐 글렌데일, 뭐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한인 이제 발명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은 계실 거예요. 네, 그게 또 법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그 투표하러 가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장해주고 나도 힘들고 해서 안 가신다 이런 분들도 한국 분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많으신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curbside voting이라고 해서요. 직접 차를 운전해서 그 폴링 애드레스 앞에까지 가서 잠깐 이제 주차를 하시고 멈추시면 누군가 친구분이나 이제 가족분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 이분은 이제 좀 걸어다니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스트릿에서 투표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차 안에서 할 수 있게 이런 curbside voting이라는 시스템이 네, 그래서 그거를 요청하시면 편하게 차 안에서 걸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차 안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뭐든지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셔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께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연합회의 스티브 강 사무차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그 한미연합회의 스티브 강 사무차장이 선거에 관해서 말씀드렸더니 스튜디오로 전화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투표 장소라든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는데 한미연합회로 그 한국말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13-365-5999번 213-365-5999번 투표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제 8시 오늘 마감이죠.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하니까 그 마감 시간에 가까워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낮에는 조금 그 한가합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여러분들 마음껏 투표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판사 선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이름 잘 알고 계시는 수잔정 타운샌드 라스트 네임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그 사설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지지를 했던데 기호가요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하나의 기호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호요. 번호를 보고 투표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후보의 이름으로 그 투표를 하실 것 당부드립니다. 213-365-5999번 한미연합회로 투표에 관한 모든 것 한국말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요즘 이런 기사를 보면은 정말 영원한 게 없어 하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여기서 서운하면서 멈추면은 안 되는 거지. 항상 그 새로운 흐름을 타던가 흐름이 어떻던가 하고 느끼고는 가야지 되는 거지 하고 느끼게 되는데 라이프로렌이에요. 이 라이프로렌도 여러분들께서 아웃렛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뭐 티셔츠라든가 뭐 바지라든가 많이 사서 입으셨고 이미 오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라이프로렌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퍼플이라든가 블랙 레이블 어느 게 더 비싼가요? 뭐 본인들이 더 좋은 그 천으로 더 정교하게 하면은 더 비싸게 받잖아요. 조금 만들어내고 해서 이제 그런 미국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라이프로렌이 결국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해나가는 그런 것과 뭐가 맞지가 않으니까 이 상업용으로. 그래서 결국은 50군데의 스토어를 문을 닫고 내년에요. 그래서 2억 2천만 달러를 절약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라이프로렌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만들어서 지난해까지 이끌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에 CEO가 바뀌었잖아요. 스테판 라슨으로 바뀌고 나서 결국은 이제 바뀐 사람이 결단을 한 것이죠. 적어도 50군데의 스토어를 문을 닫게 되면은 풀타임 직원의 8%를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1,000명 정도는 된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몸집을 작게 해서 좀 다시 한번 살아나보자. 라이프로렌이 전형적인 어떤 클래식한 디자인 같은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트렌디하게 간다. 그 트렌디한다는 게 요즘은 뭐 올드네이비라든가 H&M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플러스 뭐 포레버 21처럼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라라든가 값이 조금 싸면서도 뭔가 좀 상큼하고 더 캐주얼한 그런 쪽으로 가야지 된다. 한마디로 패스트 패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몸집을 일단 좀 줄인다. 지금 이윤이요 4월 달을 기준으로 할 때 1년 전보다 22%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2017년이니까 몸집 작게 하고 뭐 요즘에 유행을 좀 따라가 보고 해서 2019년부터는 다시 이득을 좀 높여보겠다 하는 게 라이프로렌의 전략입니다. 라이프로렌과 함께 소매업계의 대명사 하면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 체인이기도 하고 한 월마트가 있는데 영국의 신문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월마트와 아마존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월마트 하면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최대고 아직도 애플의 애플의 레비뉴 판매보다 2배 많거든요. 월마트가요. 워낙에 뭐 오래된 그런 회사니까는요. 그래서 10억, 100억, 1,000억, 4,820억 달러 애플의 레비뉴보다 2배 많아서 지난해에 그 정도까지를 월마트가 올렸는데 그에 비해서 아마존 하면은 이커머스잖아요.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요 10달러 쇼핑객들이 10달러를 쓸 때 1달러는 아마존.com을 통해서 쇼핑을 했답니다. 지난해의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2014년도에 비해서 15%나 올라간 것이거든요. 온라인 쇼핑이. 그렇게 볼 때는 아직도 미국에서 소매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요, 전반적으로 100%가 100%라고 할 때 10.6%는 월마트에서 산답니다. 아마존의 2배 정도, 2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물건 사는 것이 사람들이 월마트에서 더 많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수치가 2009년도가 월마트로서는 피크였는데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물건 사면은 12%는 월마트에서 샀답니다. 지금은 10.6%로 줄어든 거죠. 지금도 물론 뭐 여러분들이나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적어도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월마트와 얼마나 가까운가 한 10마일 안에 미국 사람들이 월마트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기는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쟁력이 점점 아마존 같은 곳과 세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로서는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하는 것, 물건을 싸게 세일을 하는 것을 앞에 내세워서 갈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마존은 조금 다른 거죠. 아마존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아마존과 이베이에서 산다고 할 때 똑같은 이커머스이지만 이베이에서 살 때의 물건값이 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상입니다. 대신 아마존은 어떤 것을 내세우는가? 세이브 머니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세이브 타임,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을 내세워서 지금 계속 뭐 프라임 커스터머에서 1년에 돈을 얼만큼 내면은 바로 지금 클릭하면 내일 배달해 주고, 어떤 경우는 뭐 이제 그 그로서리 같은 것은 월마트라든가 타겟에서만 했다. 이제는 뭐 아마존에서도 그로서리 마켓을 오픈을 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뭐 빨리 배달해 준다 하면서요. 그래서 스피드한 딜리버리를 아마존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월마트는요, 10명 가운데 9명은 집에서 한 10마일 안에 월마트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월마트라든가 메이시스라든가 갭이라든가 제이씨페니, 사람들이 다 걸어가서 물건을 사는 이런 전형적인 스토어에서는 지금 뭐 4월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온라인 때문에 판매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참 온라인 쇼핑, 내가 언제 내 살아생전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겠어 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님까지도 요즘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월마트와 아마존, 앞으로는 이제 이게 뭐 기울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런 보도는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뭐 로봇가 일하겠지? 로봇가 일하면 우리는 그럼 어떡하죠, 인간은? 이제 그것을 열심히 생각을 해야지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045년이면은 지금부터 3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2016년이니까 30년도 안 남았네요. 21세기의 한가운데가 되면은 지금 뭐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의 반 정도는 기계가 다 채운다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지금 기사도 기계가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지진 기사 같은 것은 지진이 일어나면은 뭔가 다 연결이 돼서 이제 기계가 쓰고, 어떤 때는 뭐 약간 수정을 해야지 될 필요도 있을 때도 있지만 빠른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올리고 할 때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미 뭐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의술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계가 도와주기도 하고 아주 세밀한 손이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은 뭐 외과 의사가 직접 하지만 보조 역할들도 기계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밖에 이제는 파킹 스페이스에는 기계가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일상생활에서 2045년이면 반 정도의 일자리를 다 머신이, 로봇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교의 연구팀이 연구를 한 얘기인데, 그러면 기계가 인간의 일을 하면 인간은 뭐 하죠? 우선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시간이 남기는 남는데, 시간이 남아도 돈이 있어야지 그 인간답게 뭔가를 열심히 즐길 텐데 해서 기계화라는 것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아주 심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앞으로 30년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또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의논을 하고 뭐 연구를 해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을 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30년 안에, 저는 이제 30년 안까지도 계속 일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로 보면은 30년 안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상당 부분도 기계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일주일에 인간은 몇 시간만 일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이 뭐하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
민법, 가정법 전문 지은정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임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주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뭐든지 다 관심을 갖고 다 참여해야죠. 오늘처럼 선거 아닌 날은 선거도 재밌게 하고요. 투표용지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많습니까? 윌리 윌슨부터 시작해서 버니 샌더스는 맨 아래에 있고 힐러리 클린턴은 세 번째에 있네요. 투표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한미연합회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잠시 뒤에 방송됩니다. 강민신이었습니다. 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곧장 그에게 축하한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에 6월 3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2008년도에는 나흘 뒤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이렇게 당의 화합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은 다르죠. 힐러리 클린턴은 그 당시에 나이도 이미 8년 전이었으니까 지금보다 어렸고 젊었고 또 이제 오바마 다음에 기회를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두 사람이 모종의 합의를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랬던 것이고 그러나 버니 샌더스는 이미 나이가 74살이나 돼서 다음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이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안 보고 오늘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버니 샌더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점이기도 하고 버니 샌더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만약에 이긴다 하면은 이기고 숫자를 많이 가져서 지금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200표 미만으로 대의원 숫자를 줄이고 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슈퍼대의원들이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버니 샌더스에 비해서 투표를 해서 300만 표 이상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300만 표 이상 많이 가져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버리고 버니 샌더스를 택할 그럴 이유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어 보이는 게 오늘 현재의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주요 정당 최초의 여자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것으로 AP통신이 예상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입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언론의 속담이라면서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예비선거를 끝까지 치를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습니다. 문제는 유권자입니다. 이미 후보가 확정됐다고 가정되는 상황에서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는 결국 유권자의 투표율이 정하게 됩니다. AP통신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치러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투표는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당표로 등록하고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반드시 민주당 투표용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 오늘 선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의 많은 한인 후보도 출마합니다. 9시 15분경 자세히 전합니다. 미국 의류의 상징적인 브랜드인 랄프 로렌이 몸집 줄이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으로 나뉘는 미국인의 소비 패턴을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30년 안에 인간이 하던 일의 반을 로봇가 대신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시간은 남지만 고민은 늘어나는 미래의 모습일 수도 하와이에서 뉴햄프셔, 네바다를 거쳐서 캘리포니아주까지 오는 동안 선거를 통해서 대의원 숫자를 1812표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슈퍼대의원을 AP통신이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571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직 넘버
멤버 2,383표를 넘어선 것이고, 그에 비해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투표로서 1,569표, 그리고 아니죠, 1,521표, 그리고 이제 슈퍼대의원 48표,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한 800표나 뒤지는 겁니다. 그러면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슈퍼대의원들이 지금 서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까지 마음을 바꿀 수 있잖아요 라고 반문을 하실 텐데, 이게 또 그 버니 샌더스가 지금 또 품고 있는 꿈이기도 하고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슈퍼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야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했지만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하원의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내가 어떻게 얘기한 것을 뻔히 아는데 쉽게 마음을 바꾸고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대의원들의 마음도 지금 그 AP통신이 볼 때는 이대로 가는 것 같다라는 것. 다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되는 것에 놀라신 분들은 크게 없겠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제 오후에 무척 그 대의원 숫자 계산에서 신중한 언론인 AP통신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AP통신이 여러 차례 지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슈퍼대의원들을 인터뷰를 하고 또 인터뷰를 하고 또 인터뷰를 한 결과 지난 며칠 사이에 20명의 슈퍼대의원들이 또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추가로 플러스가 돼서 결국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 이제 예비선거 후보가 아니라 대선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이 확정적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나오느냐가 조금 더 이제 한 발 다가선 것이고, 일단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서문을 하고 받아들이고 후보임을 그런 그 과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의 주요 정당 가운데서는 최초의 여자 그 대선 그 후보가 나오게 된 그런 셈입니다. 매일 남자 와이시 아니고요. 남자 그 백인이 아닌 것은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8년 전에 기록을 깼습니다만, 그래서 AP통신이 지금 이 방송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고 계시는 투표장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거 화난다, 또 화나는 일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AP통신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 힐러리 클린턴 그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지금까지 저쪽 아이오 이게 어제 됐다 하는 것에서 놀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뉴욕타임즈에서 대선을 쭉 팔로우하는 그 네이트 콘 씨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마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측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으로 그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슈퍼대의원들, 선출된 그 민주당의 어떤 사람들, 지니 카터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로 의해서 확정되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의 투표로 선출될 때는 버니 샌더스 측이 그동안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투표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됐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결국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어쨌든 눈 가리고 아웅식이기는 합니다만은 슈퍼대의원의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실히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방아지 될 것이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2008년도에 슈퍼대의원의 숫자를 계산을 해서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제 힐러리 클린턴과 마찬가지 그런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은 전당대회까지 가지 않았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도 언론에서 그 버락 오바마